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요. 또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서수지 옮김, 사람과 나무 사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다양한 식물에 대한 글이 재밌는데요. 제가 그 중에 양파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볼게요. 양파가 없었다면 피라미드도 없었다? 양파는 인류 역사와 맞먹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작물이다. 기원전 수십 세기의 사람들이 제작한 피라미드 부조를 열심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노동자들이 허리에 양파를 매달고 일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당대의 노동자들이 양파를 일종의 보양식품으로 챙겨 먹었다는 걸 보여준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챙겨 먹을 정도로 양파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 피로를 풀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많은 현대인이 역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즙으로 만들어 매일 복용하는 것도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아무튼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강장제 역할을 하는 양파를 지급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예전에는 이집트 왕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혹사하고 착취했다고 알려졌으나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의 심층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종교적 이유로 피라미드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다. 지금까지 발견된 피라미드 중 가장 웅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피라미드는 기자 피라미드다. 이 피라미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건설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어느 왕이 자기 시대에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한꺼번에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왕을 거치며 천천히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며 완성한 건축물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노동자들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혹사해 가며 작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피라미드 건설은 워낙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노동력과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을 것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 양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양파가 없었다면 어쩌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웅장하고 위대한 피라미드 건설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이 보양식으로 활용한 양파를 미라 제작에도 활용했다. 가령 미라의 눈구멍과 겨드랑이에 양파를 채워 넣거나 붕대를 감을 때 양파를 끼워 넣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양파의 살균 효과와 방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도 육체를 보존하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미라를 만들어 이미 죽은 육체를 오랫동안 보존하려 애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살균 효과와 방부 효과가 있는 양파를 마력이 깃든 작물로 여겼고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믿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양파의 효능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믿은 데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효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양파가 그토록 탁월한 약효를 지니게 된 이유.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양파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당연히 이집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흥미롭게도 양파의 원산지는 이집트가 아니다. 그럼 어디일까? 바로 중앙아시아다.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양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파가 오랜 옛날부터 전 세계의 여러 대륙과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유는 탁월한 효능과 함께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파는 건조한 환경에 보관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보관이 쉬워 먼 곳까지 쉽게 운송할 수 있었다. 또 우리가 양파에서 먹는 부분은 알뿌리인데 그 알뿌리를 땅에 심어 재배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양파를 수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다 자란 생양파는 포도당 양이 증가해 단맛이 강해진다. 실제로 눈을 감고 코를 막은 채 양파를 먹으면 사과와 양파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서양 문학에서는 달고 아삭한 맛을 표현할 때 양파에 비유하기도 한다. 양파는 수분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그 밖에 비타민C,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등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런 만큼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염증과 상처 회복, 혈당 조절, 숙취 해소 등의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양파는 건조한 환경에서 저장하기 좋은 반면 습기에는 약해서 되도록 바짝 말려두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양파를 밀폐된 자루나 봉투 같은 것이 아닌 투명 망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인들은 현관 앞에 양파를 매달아 두기도 했는데 이는 양파를 일종의 부적으로 사용하여 마녀를 쫓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들은 아마도 실제로 항균 효과가 있는 양파에 역병을 쫓는 액마기 부적의 효험이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이는 건조지대에 기원을 둔 양파가 해충과 병원균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물질을 저장한 덕분이다. 우리가 먹는 양파는 뿌리나 열매가 아닌 줄기와 잎이라는데 양파는 영어로 어니언이다. 이는 진주라는 뜻의 라틴어 유니오에서 유래한 어휘다. 그러고 보면 껍질을 벗겨낸 양파는 마치 진주처럼 새하얗고 아름답다. 또 진주가 여러 층이 겹치면서 영롱한 구슬 모양을 이루듯 양파도 여러 층이 겹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진주를 차용해 이름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양파의 불가사의한 효능을 보고 진주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파의 둥근 부분을 우리는 알뿌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뿌리가 아니다. 그럼 뭘까? 열매? 아니다. 놀랍게도 줄기다. 식물학에서는 양파의 알뿌리를 비늘줄기라고 부른다. 이는 비늘 모양으로 생긴 줄기라는 뜻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파는 줄기도 아니다. 뿌리도 열매도 줄기도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가 먹는 동그란 양파는 사실 잎이다. 양파를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자르면 가장 안쪽에 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양파의 줄기다. 그 줄기에서 차곡차곡 포개지며 잎이 나온 것이다. 양파는 건조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잎부분을 두툼하게 만들어 영양분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 반찬으로 해먹고 즙을 짜서 먹는 양파는 줄기와 잎으로 구성된 먹을거리인 셈이다. 양파의 친척 작물에는 파와 마늘이 있는데 이들 작물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항균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런 터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액마기용으로 양파를 사용해 왔다. 중세 유럽에서 마늘을 드라큘라 퇴치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특히 양파는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보존성도 좋아서 긴 항해에 나서는 배는 양파를 필수품으로 챙겨 비축해 두곤 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양파에 대한 이야기 재밌고 유익했죠? 네, 양파 위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식물들에 대한 좋은 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한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